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개편을 맞아서 처음 인사하는 첫 멤버로 내부자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쌈장입니다. 네, 막창입니다. 네, 그리고 개편 이후에는 배 감독님이 평일날은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굉장히 어색하게 네. 오늘도 뭐 영화 얘기를 할 텐데 많아요. 할 게. 네.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떻게 휴가들은 가십니까? 네,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데 매출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텔레비 시청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에어컨이 또 고장이 났어요, 어저께. 아, 진짜? 네,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집에? 네. 와. 요즘에 또 AS 일주일씩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난 아닌데. 일주일 더 걸렸을 텐데. 네, 저희는 막 지랄을 해가지고요. 5일 딱 걸린다고. 네. 이야. 쉽지 않을 텐데. 막장님 어디 안 가세요? 네, 저도 안 가고, 저는 원래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쌀쌀할 때 가려고요. 아껴뒀다가. 네. 자, 이제 뭐 개편을 맞아가지고, 김 선생과 이제 얘기를 쭉 했었는데, 평일날 영화는 저분이 꽉 잡고 계시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개편의 트렌드가 이제 평일에 영화와 문화 이야기는 이제 배 감독 책임하에. 네. 민망하네요. 네. 지난달 리뷰를 이제 먼저 하고 시작을 조금 할 텐데, 네. 지난달 리뷰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은 거는, 변산의 스코어가 아니었나.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250만. 원래 제가 잘 맞추는 걸로 소문이 났다가 아장이 났습니다. 네. 여기 변산, 약간 뒷얘기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시사회 때 그 어땠는지 반응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컨닝을 했어요. 솔직히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어. 약간 변명을 해보자면, 아니, 거기서 막 150, 200 얘기하는데 제가 몇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영화가 보고 났을 때 되게 만족감이 높았거든요. 병산 지금 평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스코어에 대비해서는 평점이 지금 좀 높지 않나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점이요? 예. 글쎄요. 그렇게 그런가요? 높지 않은 걸로.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관람객 평점이 지금 8.39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관객 대비 그리고 높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IPTV 성적까지 합치셔야지 될 거라는 IPTV 성적이 200만에 육박하는 그런 성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그럼 그렇게 치면 황제를 위하여는 깐 가야지. 그렇죠. 그렇게 따른 그럼 전설적인 영화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신동엽 감독님의 치해복권이라고 전설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IP에서 많이 나왔어요? IP에서 왕자였습니다. 한 달 내내 거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그럼요. 치해복권. 네,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PC방을 한번 갔다가 제가 오랜만에 뭐 하려고 이제 갔는데 아저씨들이 다 뭔가 게임을 하시면서 옆에 조그만 창을 이렇게 켜놓으시거든요. 봤더니만 전부 다 그 임창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치해복권을 보고 계시더라고. 진짜? 터졌구나. 은근 그런 영화 많아요. 네, 그 옥보단 3D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도 매달 1,000만 원씩이 나왔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최신 영화를 그냥 본다. 시간 때우듯이 본다라고 할 때 되게 만만하게 보기 좋은 영화네요. 치해복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약간 지금은 이제 시네필도 많지만 우리 좀 이렇게 40대, 50대 분들은 극장을 그렇게 뭐 자주 가시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영화는 좋아하시거든. 그러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PC에서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IPTV로 보시는 그런 게 훨씬 더 편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제가 이제 뭐 비슷한 얘기로 좀 말씀을 추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는 물론 이제 뭐 극장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그 영화는 기본적으로 킬링 타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죽이기 위한 어떤 한 수단 중에 하나. 물론 뭐 영화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의미들도 있고 뭐 다른 재미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기본적인 그 의미가 저는 그 시간 죽이기라고 보는데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극장에서도 이제 그런 영화들이 조금 됐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임창정 주연으로 나오는 뭐 청담보살 같은 영화도 그 해에 부가판권 1등이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임창정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꽤 계속 있었던 게 항상 부가판권에서 왕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을 분명히 소비하는 층이 있는데 요새 극장과 물론 이제 관객들도 그만큼 좀 조금 변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영화들에 대한 소구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제가 볼 땐 있어요. 변산도 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클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약간 좀 수정을 해드리자면 살려드리는 거예요. 시간 죽이긴 아니고 그냥 재밌는 영화로 이제 그렇죠. 네, 시간을 그렇죠. 이게 시간을 행복하게 시간을 보낸다. 보낸다. 네. 네. 그런. 지난달에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는 뭐였나요? 저는 지난달의 영화 중에 좀 마녀가 조금 특이했는데 마녀. 사실 이제 한국 영화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들이 사실 조금 잘 되면 더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녀가 여태까지 약간 제작자들이나 이제 한국 영화 이제 관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여자 주인공인 영화들이거든요. 사실 뭐 얼마 전에 그 김혜수 씨 나왔던 영화 미역. 네, 미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의 그 김옥빈 씨 나왔던 영화도 그렇고 다 그게 이제 악녀도 마찬가지고 다 여자 주인공의 약간 액션이나 장르 영화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는데 결국에 마녀는 이거를 사실 저는 약간 이제 긴가민가 했던 영화긴 했었어요. 이거는 여자 주인공이기도 하고 조금은 만화적인 설정이니까 이게 가야 될까. 근데 이게 되는 거 보고 확실히 감독의 영향은 분명히 아직까지 확실히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뻔한 이야기고 되게 만화적인 설정인데 결국에 이게 총이 나중에 이렇게 후반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인공 손에 딱 자연 손에 집어질 때 쾌감 같은 게 분명히 있긴 있고 그다음에 그 원티드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총 쏘는데 총알이 이렇게 원처럼 돌아가고 그런 약간 그 사실 그런 카타르시스라는 그 느낌들이 있는데 그게 마녀에서 좀 보여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또 호응도 해줬고 잘 그런 됐죠,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좀 300만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신인 여배우를 전면에 내세워서 가능했다는 게 저는 되게 대단한 대단한 것 같아요. 거죠. 그러니까 여주인공인데 신인인 여주인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저번 주 설정이죠, 얘기하는데 사실은. 또 이런 얘기하기 되게 애매하긴 한데요. 이제 마녀 그 회사에서 WB에서 바로 다음 영화 지금 일랑이잖아요. 지금 절찬리 상영하고 있는데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엄청 축제의 분위기셨을 텐데 이번 주에 조금 분위기 가라앉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파고가 있어야. 그렇죠. 이게 영화가 참 웃긴 것 같아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잔치집이었다가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확 그냥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진짜 초상집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메리칸 스타일. 네, 아메리칸 스타일. 그냥 쿨하게 그냥 다음 거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오늘까지 성적이 조금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제 뭐 이어가자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어, 인랑이. 너무 안 나왔죠. 이렇게 안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는 사실 영화도 못 봤어요. 왜냐면 월요일날 영화를 보려고 시간표를 찾았는데 없어. 네. 다 내려갔어요. 내일 모레면 아예 없던데요? 신과 함께 나오는 요게 거에 맞춰. 약간 이제 여기 청취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익숙해졌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미션 임파서블이 좌석 점유율이 주말에 60%였었거든요. 네. 근데 마녀가 17%였었어요. 근데 거의 시간표는 물론 미션 임파서블이 더 좌석이 한 2배 많았겠지만 정도는 차이 났어요. 미션이 한 120만에서 130만 정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일량이 그 6, 70만 정도 인난 나왔습니다. 같은 영화는 다양성 영화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표가 골고루 배치는 분명히 돼 있었을 건데 이게 주말에 한 텀을 이렇게 이 좌점료를 지나면 당연히 극장들에서는 그냥 과감히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시간표가 없는 거죠. 배치라기보다는 뭐 5개관 이상 있는 극장 가시면 온간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웬만한 데 사라졌어요. 다 있었죠. 있었는데 그쵸. 사라진 거죠. 그래서 보려고 뭐 한 관 정도는 있으니까 그렇죠. 시간대가 딱 봤더니 미션 임파서블이 쫙 있고 밑에 인크레더블이 쫙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뭐 마녀 한 관 정도 있고 없더라고. 충격적인 거는 인크레블한테 바뀌었다는 거, 순위가 바뀌었다는 게 되게 그렇죠. 충격적인 거고요, 사실은. 개봉 2주차 지났는데. 그리고 최근에 특히 올해 그 초에 그 염력이라는 영화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 염력이 그거를 한번 이제 앞에서 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빼도 괜찮겠구나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생긴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극장들이 알아버린 거죠. 네. 관객들의 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드랍 반응. 그런 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염력보다도 지금 첫 주 스코어가 안 좋아요. 이거 네.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공부하고 왔는데. 공부했죠. 네, 공부했는데. 이거는 멘트가 방금 나온 멘트가 아니야. 공부하고 혹시나 사실 확인하시고 왔네. 아, 그럼요. 사실 확인해야죠. 공부하네요. 네, 네, 공부합니다. 그럼요. 저번 주에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긴장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 그러면 가장 좀 의외였던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의외였던 영화 저는 허스토리. 허스토리 좀 아쉬웠던 것 30만 같아요. 넘었죠. 네. 그래도. 저는 이게 초반엔 분명히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 농런 영화다. 네. 그리고 농런으로 뭐 한 달 정도 쭉 가면서 영화가 이제 입소문을 타고 뭐 하루에 뭐 그렇다고 3, 40만씩 찍진 못하겠지만 10만씩 꾸준히 찍어줄 거라고 했는데 전혀 예상이 빗나갔어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보셨어요? 하나도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셨어요? 200만 맞습니다. 저는. 200만? 네, 저는 뭐 커피타임이 200만이래. 야, 그러게 200만은 앞으로 쌈장이 200만이라고 그러면 좀 이거 좀 위험한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만보다 적거나 많거나. 네.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신뢰를 그리고 가지시는 이게 게 또 나을 것 같아요. 정치 쪽 하시는 분들이나 옛날에 뭐 운동하셨던 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서 뭐 홍보하신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극장을 가서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도 제가 트윗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러면 불꽃이 아직 있으니까 이 불꽃에서 가겠다. 예, 가겠다. 했는데 웬걸. 그건 너만의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I can speak 때를 비춰보자면 이것도 그럴 수 있죠. 그거보다 못 보더라도 네. 꽤 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네. 네.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저는 허스토리가 좀 개봉 시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수기에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네. 네. 비수기의 끝자락에서 이제 막 넘어갈 때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차라리 뭐 더 앞전에 가거나 정말 영화 없을 때, 예. 극장들이 막 신작이 나왔을 때 되게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시기가 있는데, 네네. 그때 틀어줘야 되는 영화였었는데, 예, 좀 시기를 조금. 근데 보통 극장이 환영하는 그 영화는 누가 봐도 환영하는 영화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극장이 신작이 나왔을 때 환영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예,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 막장님은 지난달 개봉했던 영화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인상 깊었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마녀. 마녀. 예, 마녀. 마녀가 그랬고, 어. 뭐 사실 의외라고 아니, 의외였던 영화. 하면 사실 스코어만 봤을 땐 사실 인랑이 정말 이 정도까지 스코어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던 영화긴 보셨어요, 하죠. 사실. 영화? 영화를 못 봤어요, 사실. 예. 저희 아직 셋은 못 봤고 네, 보셨죠? 봤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그냥 사실은 이제 영화가 이게 비입비가 높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700만 정도를 해야지 제작비가 한 200억 정도. 200억을 넘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출연진이 화려하고 감독님이 또 명감독님이시고 하니까 기대치가.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영화가 별로다 이런 거보다는 기대치가 이미 거의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막 로튼토마토 99점짜리 갖고 나와야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대가 높으면 실망의 그 간극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이 간극이 너무 그러니까 진짜 몇 년 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게 군도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그냥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그 앞에 먼저 개봉을 해서 쉽게 말해서 신과 함께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개봉을 해준다고 쳤을 때, 뭐 군도 같은 경우가 한 450만 정도 했었으니까, 450만과 100만도 안 되는 간극은 이제 되게 많이 커진 거죠. 그렇죠. 예. 보통 한 화요일까지는 시간표가 있어야 정상인 건데, 그렇죠. 예, 지금은 너무 빨라진 거죠, 이게. 예. 판단이 빨라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극장의 판단이?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 초에 염력이 한번 예, 그렇게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극장이 이렇게까지 빼도 되겠다. 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유독 기대치를 많이 충족시켜줘야 되는 영화들이 삐끗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염력도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궁금해했고, 엄청 전 높았던 7년의 밤이 너무 7년의 궁금했거든요. 밤, 그렇죠. 할 수 있는 걸 다 한 다음 결과를 봐야 되는 느낌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되니까 생각보다 스코어 너무 처참해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대치에 대한 처음에 스크린 이런 확보를 너무 과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도 싶어요. 아예. 네. 처음에. 너무 공간이 크니까 너무 비어 보이는 거예요. 네. 적절하게 해서 좀 배분이 되면 좋은데 염력 때도 제가 알기로는 100만석 이상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석 줬죠. 네, 100만석. 근데 그렇게 좁으니까 많이 비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비니까 많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악순환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적당하게 찍었는데 이거 대박이야 했을 때 점점 키우고 해서 파일을 키워야 되는데 이건 근데 사실은 돈을 제일 많이 들어서 만든 영화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잡고 시작하는 것도 너무 어불성설이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냥 훅 먹고 훅 빠지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걸 며칠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영화들을 보면 옛날 뭐
또 옛날이라 봤자 한 10년 전만, 네. 10년 전 너무 옛날인가요? 10년도 아니고 한 3년 전? 네, 3만 해도 그랬죠. 일단 옛날이라면 농런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라졌어요. 예, 농런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2주죠, 2주. 예, 그리고 그냥 첫날 대박이 안 나오면 그 영화는 이제 삐걱하는 거예요. 예, 이제 계속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고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관객들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고 예, 이런 현상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달 영화는 요 정도로 뭐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접어들었으니까, 8월 달에 이제 대작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신과 함께 2, 뭐 공작, 맘마미아 2,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오는데, 어떤 영화가 제일 기대하면서 지금 보고 계신가요? 뭐 스코어로 따지면 신관계가 제일 많이 들 것 같아요. 예, 무조건 네. 많이 들겠죠. 네. 예, 1000만 그냥 휙 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제가 다음 그 코너인 그 깐 영화제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의 그 후광을 뒤에 업어요. 예, 2편까지는 없더라고요. 제가 내부적으로는 뭐 한 750만에서 800만 정도 본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750에서 800을 본다는 얘기가 750인지 1000인지 그거 뭐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네. 일부러 좀 겸손하게 얘기하는 건가? 100과 200은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00만 넘는 영화는 다 1000만 준비 운동 후보자예요. 예. 이게 웹툰도 사실은 1편보다 그 2편의 인과연 편이 그 훨씬 더 재밌거든요. 내용이. 네, 훨씬 재밌거든요. 훨씬 감동적이고. 야. 그리고 약간 1편에서는 조금 소소한 감동이 있었다면 2편은 정말 이렇게 그 신과 함께의 이 세계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그 에피소드들을 얘기해주는 거니까 훨씬 더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이렇게 그 아우르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뭐 물론 잘 만드셨겠지만 그냥 그 원작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꾼다고 쳐도 1편이 1000만이 안 들었어도 2편은 1000만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마케팅 지수가 거의 폭발적이래요. 예, 폭발적으로 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그 먼저 보신 분들이 얘기하면 스케일이 상당히 장엄해져가지고 볼거리가 많이 제공이 된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네. 환경적으로도 많이 기다리면 극장이 또 많이 연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기본적으로 얘는 1000만이라는 걸 놓고선 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벤져스 때 봤지만 1000만 배정하는 영화들이 200만석을 가져가거든요. 200만석. 네, 네. 다른 영화들이 들어올 자리가 물론 없어요. 지금은 이제 성수기니까 그렇죠. 200만석까지는 못하겠지만.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00만석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158만석 좀 봅니다. 158만석. 정확하게. 네. 네. 158만석. 근데 이 영화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쪽박을 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죠. BEP는 넘기는데 얼마나 벌 거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 1, 2편을 동시에 제작한 다음에 1편으로 BP 넘었잖아요. 먹었죠. 많이 네. 벌어놔서. 그러니까 이 신과 함께 인과연으로는 빵명이 들어도 벌어요. 그러니까요. 야, 얼마 좋을까? 국가판권으로 보니까. 아, 그러네. 그렇죠. 얼마나 아무도 좋을까?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1440만이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린 겸손하게 반타작 봅니다. 해도 700만이 그러니까요. 700만 반 봅니다, 반. 고스란히 다 남는 거네요. 그렇죠. 야, 근데 진짜. 일랑은 그 정도 봐야 우리가 삽니다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잠깐 요거 뭐 조사를 해본 게 있어요. 예, 요즘에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편에 우리가 기대했던 타짜가 568만이 들었었거든요. 타짜. 2편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2편에서 400만을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욕을 받네? 했지만 400만을 들었단 말이에요. 욕을 해도 네. 들어요. 1편의 타짜가 평점이 8.9였습니다. 네. 2편 타짜가 6.2예요. 그래도 네, 스코어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킹스맨이 또 그랬습니다. 킹스맨이 612만이 들었는데 7.9 했는데 2편 좀 아쉽다는 얘기 많았지만 494만. 네. 6.5였거든요, 평점. 그렇게 되고 트랜스포머 난리가 났었죠. 780만에 9.0이었습니다. 2편에 739만. 10,000명 차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2편이 보통 제가 지금 조사했던 게 뭐냐면 2편들이 좀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던 영화들이거든요. 네, 네. 스코어 별반 차이 없어요. 오히려 제 기억에는 제가 나중에 와, 그 영화 진짜 재밌지. 그 시리즈 재밌어 했던 영화들이 1편을 내가 보고 2편, 3편을 본 시리즈인데 1편 우리나라 성적은 처참해. 그렇죠. 2편, 3편 갈수록 많이 보는 시리즈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다 그게 보면. 이제 에일리언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과 함께는 무조건 잘 된다. 아, 네, 그렇죠. 이렇게. 자신 있게 1000만은 된다. 1편이 대박이 나면 그 후광으로 쉽게 가는 게 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한 반토막만 나도 700만인데. 반토막이 700만이라니. 나머지 영화들은 어떤가요? 공작도 있고, 뭐, 맘마미아 2도 있고.
일단 저는 맘마미아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맘마미아 맘마미아가 투. 시사를 좀 먼저 해가지고 좀 어떻게 여기저기 가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제 맘마미아 1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약간 좀 아쉽다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기다린 거에 비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 아니냐 해서 그래서 얼마인데요? 했더니 500만. 그게 아쉬운 건가요? 그게 아쉬운 건가요?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관계자 시사할 때 2주 전에 하면 자신 있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그럼요. 예. 시사를. 개봉 주에 하면 자신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맘마미아는 네. 3주죠? 3주 전에 한 3주 거죠? 전에 3주 한 전에 거니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네. 대대적인 시사 지금 돌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자신 있는 거예요. 많이 보여지고 네.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게 이롭다고 판단한 거라면 그렇죠.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신과 함께는 일단 20대 그 헤비 유저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한번 쓸고 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맞죠.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거고 근데 이제 맘마미아는 반대로 이제 가족 관계 뭐 특히 엄마와 그 딸의 그런 약간 관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밀듯이 넘어오면 거의 뭐 다른 영화들이 힘을 못 써요. 신과 함께랑 맘마미아밖에는 힘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일단 가장 파워가 세다고 2030번 여성 타겟. 완전 네. 딱 타깃이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500만 갑니다. 예, 맘마미아는 500만 갑니다. 1편이 457만이었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반응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주제가도 또 네. 익숙하고 하니까. 그리고 극장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맞네. 500만은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겠네요. 그 한국 영화가 쌍천만이 되면은 이제 외화들이 다 죽는데 한국 영화가 한 편만 천만이 되면 꼭 외화는 한 편이 잘 돼요. 아, 예.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럴 수 있겠다. 외화도 하나 봐야 되겠다. 예. 뭐 보지? 예, 하다가 그쵸, 이제. 그쵸, 그쵸. 예. 맘마미아가 독보적인 것 같아요. 1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손꼽아 가서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1편을 내가 그때 극장에서 못 봤어. 아, 그럼 근데- 또 봐요. 근데 예. 이거 TV에서 내가 보기 되게 재밌었거든. 야, 2편은 내가 꼭 극장 가서 극장에서 봐요. 봐야 돼. 예. 심지어 여름에 딱 개봉하니까 이러면은 이게 좀 유혹을 피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네. 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공작 어떻게 공작이 합니까? 애매해, 지금. 공작 어떻게 합니까? 애매하죠. 네. 지금 소재는 누구나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고 그래도 저는 뭐 예. 대감독님이시니까. 잘 됐고. 예. 배우들도 있고, 또 윤종민 감독 스타일 또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 네. 시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시사를 왜 안 했지? 자신이 없나요? 그러게요. 그런 걸로 근데 내시면 아직. 이거는 그 웬만한 조금 이제 주요 관계자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관계자는 아니겠지만 이미 깐 영화제에서 한번 상영을 했고 그때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아, 맞다. 깐에서 예. 반응 괜찮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사실 뭐 아주 프리미엄으로 먼저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미리 보여주나 나중에 보여주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참 아쉽네요. 제가 왜 시사를 안 했나 제가 지금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내일 하네요, 내일. 내일 하네요, 내일. 그렇군요. 네. 오늘이 30일인데 이제 31일 날. 내일 하네요, 내일. 크게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뭐 크게 상관없네요. 그냥 네. 적절한 날짜에 하는 거네요. 그렇군요. 방송을 너무 빨리 하셨네요. 수요일쯤 하셔야죠. 왜 월요일 날 하셔가지고. 아니, 영화들은 많이 있는데, 보니까 8월 달에는 뭐, 그렇게 대작이 또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더라고요? 전 못 찾은 건지. 마일 22,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액션 영화. 네. 큰 대작들이 나올 때 작은 영화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사실 그 웬만한 외화들도 좀 힘을 쓸 수가 없는 게 또 애니 시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애니 시장들이 또 껴있으면 나머지 블록들은 그들이 예, 쉽게 말해서 회차를 못 받아요. 왜냐면 이제 조그만 영화들은 어중간한 시간대, 뭐 오전이나 아니면 뭐 한 2-3시 타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타임에 전부 다 지금 사실 저희가 얘기를 막 비중 있게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되게 대한민국에서 핫한 영화가 지금 저희 헬로카봇이거든요. 헬로카봇. 헬로카봇은 지금 뭐 핫하죠. 네. 어마어마해요 지금. 예. 네. 핫합니다. 심지어 이게 그 백악기 시대인가 그러네. 그래가지고 공룡이 나와요. 공룡이 나와. 와, 예. 그럼 필승이네. 끝났네. 로봇과 공룡이기 때문에 이거 이건 뭐- 거의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아, 나 이거 가야 되겠구나. 대작이었네요. 아, 그러네. 다 들어있구나. 나름 그거. 대작이에요 이것도. 그러네요. 아, 예. 그러네. 애들 이거 쓰러져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큰 영화만 있지만 예술 영화 시장에서도 또 지금 대작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휘텐이라는 휘텐 아, 휴스턴의 네, 예. 근데 그거는 다큐멘터리가 저희 지금 개봉하고 성숙이 준비하고 지나고 개봉하시는 거잖아요. 아, 작은 영화는 그때 성숙이래요. 예,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가 성숙이라고. 한풀 꺾이고. 한풀 꺾이고. 네. 예. 휩쓸고 간 다음에 나머지 이삭줍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삭죽비는 너희 결혼식이 하지 않을까. 너의 결혼식. 넘어갈 뻔했네요. 네. 예, 시나리오 근데 때부터 괜찮다고. 지금 너의 결혼식을 제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몇 개 이렇게 봤는데 뭐 예고편 조회수나 아니면 뭐 좋아요 수나 댓글 반응들 뭐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박보영 예. 씨 나오는. 예. 컨셉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로맨스는 컨셉이 좀 좋으면은 되는데 네. 그 한 여자를 바라보는 당연하게 이렇게 그 사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쫓아다니기만 하는 한 남자 이야기. 엇갈리는 거죠. 사실은. 네, 첫사랑의 네. 서툰 사랑의 엇갈림. 네. 거기에 박보영.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먹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네. 예. 그러네. 약간 나의 소녀시대처럼 한번 빵 터지면. 그렇죠. 그러면은 몇백만 가거든요,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그럼 또 의외로 여기- 박보영이란 배우가 실패한 영화 몇 개 없어요. 없어요, 또. 그렇죠. 박보영이- 항상 네. 중타는 치시는 네. 그런 배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죽기는 너의 결혼식이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삭을 뭐 싹을 까고 있어야 되는지. 아무튼 좀 주워보는 걸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8월 기대작들 중에서 가장 높은 스코어 하나씩만 찍어주세요.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쉽잖아요. 신과함께잖아요. 신과함께가 이제 스코어가 얼마 나올 것이냐. 아, 스코어. 반타작 이상을 해서 쉽게는 안 가는구나. 여기서 또 다음번에 쌈장님이 맞춰야죠. 명예회복을 이제 해야죠. 명예회복 실력이 있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막 때리는 거냐, 이걸 또 가늠해봐야 되니까. 삼진 아웃제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신과 함께만을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면 이건 오판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변 그러니까 상황을 봐요. 전부 다 봐야 되죠. 전부 다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예, 신과 함께만을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2편과 1편은 거의 비등비등하게 간다. 그래서 한 1300에서 400 정도 얘기하면 대충 맞을 거야. 근데 지금 영화들이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맘마미도 있고.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내려서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1250봅니다. 1250만. 1250만 봅니다. 10만 단위까지도. 네, 정확하게 그럼요. 1250만. 막장님은요? 근데 어차피 1250에서 틀리면은 뭘 주지 않잖아요. 내려를 주지 않잖아요. 구사리를 줘요, 구사리. 뭔 없지만 오프닝을 그걸로 하지. 그렇죠. 아, 그걸로. 1250만을 찍으셨는데. 네. 그렇죠. 원래 1200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예. 네. 1180 하겠습니다. 1180. 1180. 그거보단 좀 보수적으로. 네. 야, 그래도 공이 다 1000은 그냥 훌쩍 넘기는 뛰어. 거네. 그럼요. 네. 야, 야, 그럼 얼마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1400만 찍고 1200만. 야. 극장 단가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매출액은 더 올라갔어요. 높아졌어요. 맞네. 더 높아졌어요. 관람료가 올랐지? 진짜 행복하겠네요. 네. 대단하다. 4,000원씩만 따져봐도 480억이죠. 그렇습니다. 1랑 2편 찍고 조금 남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달에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등 해볼까요? 2등? 2등. 어. 2등도 똑같으려나요? 2등 다를 수 있어요. 2등은 뭐 다를 수 있죠. 맘마미아? 저는 맘마미아. 네. 아, 근데 맘마미아는 또 뭐 한 500만 정도 보지 않을까요? 네, 585만 봅니다. 그럼 공작이 그거보다 적게 본다고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585만. 되게 585만 봅니다. 이게 585만. 지난주 개봉했던 미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들어가도 되죠. 들어가서 네, 들어가도 되죠. 되죠. 최종 미션이 스코어니까. 더 높겠죠. 네. 제가 볼 땐 뭐, 예, 미션이 2등. 아. 예. 미션이 2등이죠. 미션이 2등. 왜냐면 공작은 내일이니까, 시사회가. 아. 내일 보고 나면 바뀔 겁니다. 그 바뀌는 거는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과 신과 함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자, 지난달부터 선보이고 있는 깐영화제. 지난달엔 이제 쌈장님께서 한 방을 또 휘둘르셨는데. 뭐 간단하게 휘둘렀습니다. 어깨 뭐 낮지도 않았어요. 네. 이번 달에 가져오신 깐영화제. 요번 때 회심 있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계절에 맞는 영화. 8월 달에 가장 슬펐지만 기뻤던 영화 뭐 있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있더라고요. 네.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목이 있습니다.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 가져왔습니다. 예. 네. 키라 나일리틀레하고 그렇죠. 우리 헐크 형님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마크 버팔로 이렇게 네. 주연했던 영화인데 왜 이걸 깐 영화를 갖고 왔냐면 다 깠어요, 이것도? 싹 깠죠. 그렇죠. 아, 그래요? 일단 CLM은 싹 깠어요. CLM은 싹 깠어요. 메이저들 싹 까고. CLM 하니까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어디 가니까 CLM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방송을 많이 듣는 거야. 하지만 원작자는 저라는 거, 쌈장이라는 거. 이 CLM을 제가 말하기 전에 아무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군요. 술자리나 이런 데 가면 CLM. CLM이 문제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고유명사 됐어요. 야. 네. 특허는 쌈장. 아, 그러네. 네, CLM. 쌈장님 명찰 하나 달아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아무튼 이게 3사에서 까이고 제가 알기로는 2014년 8월 13일 때 개봉을 했는데 3사 영화들이 그때 군도가 내려오고 있었고 명랑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적이 있었고 해무가 있었고 대진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원스 감독님 영화인데 과연 왜 8월에 이런 영화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그 담당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때만 가라는 법이 있냐? 자기는 블록버스터인 시장에 가서 이거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노려보겠다. 야, 라는 8월 말도 안 되는. 13일에. 그렇죠. 대단하다. 미친 거죠. 그러네, 진짜로. 업계에서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또라이야, 이냐. 예. 완전 극성수기에
그렇죠. 야. 극선수기 한번 가본 거죠. 물론 근데 원스가 정말 대박을 치긴 했습니다만. 그렇지. 그래봤자 30만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1000만 영화들 막 나오는 그 시장에 한번 비벼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까보니까 되겠나요? 이제 배정도 안 된 거지. 네. 58,000석인가? 네, 자석을 진짜요? 예, 그렇게 시작을 맨 처음에 진행을 했더라고요. 58,000석이면 스크린 몇 개 정도 돼? 다양성 영화. 스크린은 150개인데 150개, 온간이 150개. 아니죠. 왜냐하면 네. 3회차 정도 아침, 그러니까 되게 부지런한 사람, 새벽같이 영화 볼 사람, 그다음에 그- 밤에 잠 안 오는 사람. 아까 얘기한 그 헬로카보 시간표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헬로카봇이 나요. 그렇지. 헬리콥은 낮에 그 하지. 시간대가 있거든. 그렇죠. 11시, 12시, 뭐, 고 언저리. 그렇죠. 애들 데리고 나가서 두세 볼 수 시죠. 있는. 11시, 2시 타임 딱 그때. 이건 23시 55분. 그렇죠. 이런 거잖아. 아니 그때 그런 시간이 있는 처음 알았대요. 전 세계적으로 24시 아닌가요? 27시는 뭔가요? 27시, 아, 25분은 간혹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간표에는 27시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유일하게 있어요. 예. 맞아요. 28시도 본 것 같아요. 아무튼. 맞아요. 예, 있습니다. 야.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수 있죠. 예. 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58,000석을 가지고 첫날 12,000명 들었다고. 12,000명. 근데 와. 12,000명이 지금 만약에 58,000에서 12,000이면 한 25% 이상 그렇죠, 그렇죠. 잘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름 대박 시즌에. 그것도 8월 13일 날. 아, 진짜 미친 짓이라고 했겠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완전 대박 시즌은 아니죠. 13일이면 이제 끝물 시장이죠, 사실. 약간 끝물. 광복절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 15일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워터파크도 15일까지가 없겠는데. 골드 시즌. 골드 시즌 때가 중요한 거니까. 아니, 그래도 이런 정도 그렇죠. 사이즈 그래도 영화로 대단한 거예요, 사실. 끝물이라고 해도 8월 달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정신 나간 거라. 네. 미친 짓이지, 진짜. 근데 미친 짓을 하고 그대로 대가를 받았죠. 성적표를 받아서 343만 나왔어요. 그렇죠. 네. 첫 주에 총 들었던 게 주말까지 8만 들었습니다. 8만. 첫 주에 8만. 첫 주에 8만. 그럼 많지도 않은데. 반치가 않은 게 아니라 종용해야죠. 종용의 수순을 그리고 밟아야 되는. 그렇지. 이게 진짜 관계자가 볼 때 더 대단한 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최고로 많이 든 명랑 개봉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1700만이잖아요. 그렇죠. 역대 1위작이랑 그러네. 붙은 거네. 이게 1000만하고 1500만 이상하고는 되게 달라요, 느낌이. 명랑이 네. 7월 30일 날부터, 그러니까 2주 전이죠. 1760만 할 때까지 있었고, 야. 해적이 또 롯데가 그때 아마 이게 최고 스코어 찍었을 거예요. 네, 롯데에 800 866만 찍었는데, 롯데 최고 영화가 나왔던 시장. 맞아요. 거기에 또 해무, 유 영화가 또 기다리고 있었고, 많았죠? 영화는 계속 있었던 그 시장에 이제 근데 들어와서. 사실 이게 해무가 망했으니까 비긴 어게인이 잘 된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비긴 어게인이 해무가 만약에 잘 됐으면 아마 뒤에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네, 거예요. 없었을 그냥 거예요. 없었을 네, 거예요. 계속 갔겠네. 왜냐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비긴 어게인의 대박 스코어는 30만이었거든요. 30만. 근데 얘는 30만도 못 하겠구나. 첫 주가 8만 나왔으면은 종영까지 한 7만 더해서 15만이 종영이겠다라는 게 이제 업계들이 다 인정한 맞아요. 그런 거였죠. 해무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해무가 참 되게 안타까운 영화인 게 이게 해무가 제작하고 거의 끝날 때쯤에 세월호가 터졌어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게 맞죠. 개봉을 원래 그 전에 하려고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호가 터지다 보니까 이거 개봉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네네. 이게 끝에 붙은 거예요, 이게. 예. 근데 명랑은 1700만 터지고 뭐 해적이- 비긴 어게인 그 터져가지고 또 막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좌우로 낀 거예요. 예. 아, 해무가 147만 나왔는데, 저 이거 예고편만 생각나네요. 비 오는 배에서 그렇죠, 김윤석이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하던, 맞습니다. 그러네. 진짜 바다 한개처럼 사라졌어요, 영화가. 그 이게 이제 제작할 때 이제 뉴스들도 좀 있었고. 그렇죠. 맞아요. 네. 이슈가 많았죠. 이슈가 많아서 사람들이 좀 이제 그 쓱 해무가 사라져버린. 주저앉으면서 그 자리를 그럼 그대로 비긴 어게인이 먹은 거지. 이게. 사실 먹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 비긴 물론 어게인이 사실은 2주 아닌데. 차에는 더 줄었어요, 관객수가. 아니, 자석수가. 4.7만 석으로 더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비긴 어게인이? 첫 주에 성적이 별로니까 이게 소수였으니까. 그래도 요만큼 줄인 게 다행이죠. 예, 그만큼 줄여가지고 언제 어떻게 터진 거예요? 4.7만으로 해가지고 2주 차에 27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점률이 너무 높았던 거죠. 예, 높아지고 관객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선 들었는데 요때가 되게 슬픈 사연을 제가 하나 접했습니다. 이제 1주차가 끝나서 이제 좌석을 구해야 되는데 스크린을 더 잡아야 되잖아요. 그 담당자 이제 인터뷰를 해봤더니 책임자 한 분이랑 그 밑에 분 두 분이랑 부사수랑 홍대를 가셨대요. 홍대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노래가 좋으니까 그 CD를 가방에다가 한 10개씩 집어넣고서 앉아가지고. 예, 카페를 돌아다니시면서
초대권 2장이랑 CD 1장이랑 이렇게 드리면서 진짜? 이거를 좀 틀어달라. 오. 그러고 몇십 군데를 돌아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더운데. 홍대. 네, 홍대. 그래서 그분 음악 중에 한 분이, 영화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M사에서 지금 명성을 날리고 계신데, 네. 그분이 그 근처에 사셨거든요. 그 근처 카페는 다 돌아다니셨다면서, 야. 아메리카노 수십 잔 드시면서, 그거를 그 이제 전략 틀어달라. 어떻게 먹혔어요? 먹겠다, 결과적으로 먹겠다고 봐야죠. 홍대를 3주차에 갔는데, 다 비긴어긴 음악이 나오고 아, 있더라고요. 진짜? 예. 이렇게 얘기하면 초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좋아요. 뭐 홍대 뭐 음악 그거 해봐야 몇 개나 놀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멜론이랑 그 저기 음악 차트들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10위권 안으로 음악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시초가 홍대에서 듣고 검색한 거라니까. 왜냐하면 멜론에 그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들려주면 이게 무슨 노래지? 모르잖아요. 딱 들으면 이 노래를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것까진 모르셨던 설득력 거야. 있네. 그럼요. 설득력 있네. 설득력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래. 아니에요. 이거 확실해. 그게. 아니 확실합니다. 예. 야, 재밌네요. 네. 음악이 살린 영화. 음악이 살렸어요. 아, 근데 홍대가 살린 그거는, 영화. 예, 뭐, 아예 영향력이 없다고 하기는 뭐 뭐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이게 절대적이라고는 그렇지만. 10위권 내에 제가 그때 알기로는 7개인가 8개 곡이 10위권 안에 맞아요. 들어갔거든요. 다 있었어요. 네. 로스트 스타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홍대 그 상상마당에서 이 영화를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이제 최장 시간을 상영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50개 이상 스크린 유지를 90일 정도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70일? 70일 정도? 2달 넘게 그럼 꾸준히 그냥 계속. 150개 간 거예요? 이상을 계속. 이런 이야. 영화는 없었거든요. 150개 이상을 쭉 끝까지 70일 이상 유지한 거의 유일한 영화 같은데 네네. 그때 홍대에서 마지막 상상마당에서 그 마지막 상영할 때 70명이 꽉 차고선 그 인디밴드 사람들이 다 영화를 보러 왔대요. 그래서 울었다고. 감동만. 그렇지, 내 영화는 누구는 모르지만 누군가 알아줄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용기를 얻으시면서 그 인디밴드 분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럴 수 있죠. 네. 8월 하면 생각나는 영화라고 가져오셨잖아요. 8월 13일에 개봉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쌀쌀해질 때쯤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오래 틀었어. 맞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CD를 먼저 샀어요. 음악 CD를. 맞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들으면서 있다가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익숙한 노래가 딱딱 맞아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추석 때 대박 났거든요. 네. 이게. 아, 저는 그때 8월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막 4주차 때가 100만씩 들었으니까요, 한 주에. 네, 야, 그랬던. 진짜 대단하다. 야, 그때 진짜 카타르시스를 막 느꼈겠네. 네. 그렇다고 야, 첫 주에 8만 보고 2주차 때였는데 좌석이 더 줄었는데 그렇죠. 약간 역주행의 기미가 보이는데 하면서 CD 막 돌리고 하다가 추석 때까지 버텼더니 그렇죠. 343만. 야, 이거 진짜 경이로운. 10월 달까지. 바람 쌀쌀 불 때까지 상영했던. 엄청나다. 네. 야, 이게 타율 괜찮은데요? 네, 쌈장님이 가져오신 깐 영화제. 예, 2연타 생각해 봅니다. 그냥 끝났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팬은 까봐야 하니까. 그럼요. 막장님이 가져오신 깐 영화제. 깐 영화. 저는 뭐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 이긴다고 뭐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신과 함께인데 신과 함께. 네, 신과 함께를 깠어요? 함께인데 신과 함께를 이제 다 깐 건 아니고 네. 시사에서 원래 두 편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과감하게 깠죠. 시사에서 깠어요? 깠어요. 아, 몰랐네. 야. 근데 여기에 이제 깐 이유도 중요한 거니까 깐 이유가 원래 두 편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지금 두 번째 인과연이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메이저 배급사들도 사실 그 C사에서 이게 나오려고 할 때 다 눈독 들이고 있었어요,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의 가장 큰 제약은 높은 제작비와 두 편을 동시에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고민하다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던졌구나. 그래서 이제 C사는 던졌는데 다른 메이저들도 한 번씩은 다 완전히 다 본 건 아니겠지만 몇 군데 큰 데는 이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 약간 시도가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원이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사실은. 예. 투는 확실한데? 투는 확실한데 원이 약간 원은 애매해. 까리하다. 근데 만약에 C사에서는 이건 거죠. 그냥 차라리 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스코어가 괜찮으면 투를 하자. 예. 근데 이제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안 된다. 제작사에서는 안 돼. 둘 다. 두 편 다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예. 이렇게 안 하면 나 안 할래. 오. 한 건데 이제 다른 회사들도 그런 조건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긴가민가 하다가 그 해적이 제일 최고 스코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사는 사실 1000만 이상 하는 영화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게 진짜 그 욕망이 그러니까 욕망이라기보다는 그 롯데는 없었나요? 여태까지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네. 아, 진짜. 그럼 이게 처음이에요? 요 해적 전까지가 뭐였었냐면 과속 스캔들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걸 몇 년 동안 그게 몇 년 타이틀이었죠. 동안 없다가 아, 진짜. 해적이 터지면서 와 그래도 오래 버티니까 되긴 되는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엘사가 이 신과 함께를 같이 하자고 딱 잡은 거예요. 네. 엘사도 엘사지만 김영하 감독이 대단하죠. 또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 전 영화가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잘 되지 않았잖아요. 미스터고, 그런- 미스터고. 네. 네. 그런데도 이거를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안 할래? 라고 네. 할 수 있었던 게 쉽지 않은 뭐였을까? 거죠. 야, 그리고 심지어 저 1편 무대 인사 왔을 때 네. 물론 감독님이 하시진 않았지만 그 제작자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 감독님이 얘기하셨나? 제가 그 전편 네. 영화 그 제작하신 회사도 와 있을 텐데 참 죄송하고요. 정말요? 아, 진짜? 죄송하고요. 야. 예, 요번 거는 정말 잘 만들었으니 뭐 열심히 봐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감미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공감미가. 정말 아마 그분들, 제작자분이 하셨을 거예요. 제작자분. 네. 감독님은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예. 그분들 재밌게 보셨겠네요. 해적이 860만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이후로 올해는 예. 롯데가 굉장히 지금 흐뭇하게. 지금은 뭐 1, 2등 같이 그럼요. 갈 것 같아요. 네. 신과 함께 미션 터지자마자. 임파서블 가지고 지금 따뜻하게 가다가, 지금 현재 스코어만 해도 예매율이 신과 함께가 54%, 야. 미션이 14% 합치면은 70% 육박하네요. 야. 근데 이게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게 처음 예고편 나왔을 때 아마 반응들 좀 기억하실 거예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다 이거 뭐 중국 영화야 뭐야 막 그랬었거든 사실 예고편 맞아요. 티저 나왔을 때.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 저는 사실 티저 나올 때 약간 기대했던 게 뭐였냐면 원작의 그 기차 있잖아요. 그 신관계 나오는 기차. 네. 그게 이렇게 한번 쑥 나오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게 되게 멋있는 장면이니까. 그 누가 봐도 이 기차 그 누가 다 아는 웹툰의 기차가 나오는구나. 이제 재밌겠다. 네. 딱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막 CG가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발라져 있는 그 예고편들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막 진짜 뜨하게 했는데 그 진짜 반응도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엘사에서 그 다 원작 그러니까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다 시사도 하고 막 진짜 엄청 공을 많이 들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했는데 진짜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터진 거예요. 특히 시사에 보란 듯이 터진 거예요, 이게. 저는 예고편이 전략이었다고 봐요. 감독님 그 전 작품에서 그 미스토고 할 때 엄청 이슈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 마케팅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기대 막 했는데 그치. 시사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뻥 했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네. 예고편을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노래가 막 들렸어. 사람들이 그러면 마음속에 내려놓는단 말이야. 기대치가 또. 기대치를 쑥 내려놓는단 말이야. 아예 그냥 봐야지. 안 볼 수는 없고. 딱 봤더니 막 그냥 재밌다 갑자기 눈물이 펑펑. 이러면 그러네요. 예, 제가 딱 그 전 영화를 그쵸.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면 안 돼. 야, 이런 걸 대놓고, 야, 재밌겠다. 하고 그렇죠. 딱 갔다가, 이게 뭐지? 이게 꽂히는 거야.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영화로 감독님은 그 특수효과에 네네. 대한 개발 뭐 그런 기술 특허 같은 걸 몇 개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 미스터 고르는 이제 그것만 남은 거죠. 그렇죠. 네, 기술 특허만 남은 거죠. 네. 그 스코어가 고스란히 신과 함께로 왔네요. 그렇죠. 예. 털에 관해선. 어, 네. 예. 거기에 관해서 뭐, 가장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 털에 대한 기술 특허를 몇 개 갖고 그렇죠, 계신 그렇죠. 거예요.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예, 예. 네. 얼마나 행복할까. 엘사. 그래서 엘사는 지금 이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에 아마 정말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겠죠. 이건 거의 뭐, 고려 원종이, 몽골의 다음 칸이 누가 될 거냐 할 때 쿠블라이 찾아가가지고 딱 쿠빌라이가 몽골 황제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비슷한 네. 거 맞은 있죠. 거죠. 예. 딱 맞은 거지, 거지. 딱 맞은 둘 다 해피해진 거지. 이거를 고민하다가, 고민을 꽤 했을 텐데. 엄청 했겠지. 지사도 그랬지만 다른 회사들도 분명히 터졌을 때 솔직히 제가 볼 때 속마음으로 다 그랬을 거. 저거 할 걸. 술 드시면서 아마 얘기를 많이 할 것 그렇죠. 같은데, 저거 내가 끝까지 이게 고민하다가. 공식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네. 예. 왜냐면 이게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네, 네. 예. 야, 속이 진짜 쓰리겠네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도 진정한 승자는 김용하 감독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 미스터 고로 사람, 와, 어떻게, 근데 그거를 두 개 동시에 만들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이걸 보란 듯이 성공시켜서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이. 감독님은 지금 자그마한 꿈이 계실지도 몰라요. 두 편 합쳐서 3천만.
하면 좋겠다. 제가 볼 때 그렇죠, 감독님은 이미 저기 다음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그 네. 준비하시기 때문에 뭐 이거 스코어에 그렇게 큰 뭐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자, 그래서 두 분이 가져오신 비긴 어게인과 신과 함께. 네. 막상막한데요. 요건 이제 오늘 처음 멤버로 합류하셨으니까. 네. 네. 둘 중에 어떤 게? 어쩔 수 없이 남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겠다, 좋겠다보다는 약간의 감동 스토리, 소소한 감동 스토리가 나에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휴머니즘이 있어요. 확실해. 인간 이렇게 냄새가 나, 인간 약간 냄새. 배알이 꼴려. 약간 백화점보다는 시장, 이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그쵸. 미션 임파서블이 조금 삐끗했으면 내가 동정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배 감독님께서. 네. 쌈장님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연승인데? 그러면 안목이 있으세요. 네. 저 바꿔도 되나요? 지금 리액션이 별로. 네.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면 너무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볼 때 이 깐 영화제는 거의 저를 위한 영화제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이거는 솔직히 아까 그 홍대 CD는 네. 솔직히 좀 검증해봐야 돼요. 그게 실효는 없었을 거다. 그렇지. 이게 MSG 냄새가 많이 나요. 맞아요. 원래 사실, 이걸 저희가 중간에 까가지고, 이게 막장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영화를 원래는 갖고 오셨는데, 맞아. 그냥 그 방송 전에 얘기를 하다가, 신과 함께를 시사해서 깠다. 요거 되겠다. 그렇죠. 이제 요걸로 바꿔라 해가지고 했는데, 네. 요걸 얘기를 하다가 쌈장님이 들어버리셔가지고, 네. 김이 좀 빠진 감이 있어요. 그래도 다음번에 할 깐 영화제 아이템이 하나 또 남아있으니까. 네. 아우, 네. 알겠습니다. 전 알겠습니다. 2개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형, 보험 좀 잘하는 사람 없어요? 보험 들게? 전에 보험 설계해준 친구가 직업을 바꿔가지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진짜 내일처럼 상담해주는 데는 없나? 있지. 전문가가 1대1로 붙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을 싹 점검해주는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보장은 높일 수 있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무료야. 어딘데요? 올보넷이라고. 전화번호가 1670-7639. 객관적인 분석, 맞춤형 설계, 올바른 보험, 올보넷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자,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네. 진짜로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별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질문을 이제 대신 해드릴까 하는데, 답해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건데, 네. 일단 가볍게, 아이맥스는 왜 CGV에만 있나요? IMAX는 왜 CGV에만 있어요? 이걸 물어보신 분이 계약이 계시더라고요. 됐으니까 그렇겠죠. 간단하죠. 계약이 됐으니까. 아이맥스라는 회사랑 계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요지는 내가 상암이 지금 이제 메가박스가 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CGV였다가. 네, CGV였다가 네. 메가박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늘 거기 가서 내가 아이맥스를 즐겼는데 그렇죠. 메가박스 같은 MX밖에 없더라. 그렇죠. 왜 메가박스에서는 아이맥스를 못 보는 거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IMAX와 일단 시사와 독점 계약이 되어 있기 음.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IMAX를 좀 많이 다른 곳에서도 좀 볼 수 있게끔 시사에서도 좀 증액 좀 많이 확장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성도 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다음에 층고가 필요해요. 네. 기본적으로 기본 상영관보다는 높이와 넓이가 더 사운드도 써야 달라야 되니까 되고. 네. 설치 자체가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CGV 독점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맥스는 CGV밖에 못 만들어요. 네. 그렇죠. 아니 CGV가 아니고 그 아이맥스라는 아이맥스 회사가 사에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네. 그거를 네, 독점권을 그렇죠. CGV가 그렇죠.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극장 체인에서는 아이맥스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없는 거죠. 네. 네. 그게 그리고 사실은 CGV의 주장이었다기보다는 IMAX가 자기들의 균질한 어떤 상영 환경을 위해서 자기들이 파트너사를 딱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라고 네. 봐야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다. 자, 그리고 이 질문 주신 분들 많은데, 이건 사실 극장 직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두 분이 아예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극장 직원입니다. 예. 방금 팝콘 막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관객이 초대권을 사용해서 영화를 보면, 네. 극장과 배급사는 수입 배분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 할 말 많죠. 진짜 좋은 네. 질문이다. 티켓을 하나 사면, 그 티켓 내가 10,000원 주고 산 티켓이 도대체 뭐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걸 이분한테 궁금- 초대권 2장 보내드려야겠네요.
아, 좋은 질문이다.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요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요거 얘기하면은 저 참고로 저희 열었다 치나요? 저희 공정위에 불려갈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초대권이든 뭐든 간에 매출이 발생되어야지 그거에 대한 부유를 나눈다. 그럼 초대권은 매출이 0원이잖아요. 네. 0원은 아니에요. 나눌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 그러니까 부유를 저희가 이제 극장이랑 그 배급사랑 이제 부유를 뭐 한국 영화는 5.5 대 4.5, 그다음에 외화는 5 대 5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5.5면 극장이 5.5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그 배급사가? 한국 영화 배급사가 가져가요. 배급사가 예. 5.5. 배려가 극장이 있는 거죠. 4.5. 배려가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옛날에 외화는 배급사가 6, 극장이 4였거든요. 그게 5대 5로 다시 바뀌었어요. 거기서 바뀐 거 다시 한국 영화로 보전해 왜냐면 줬으니까. 약간 히스토리를 뭐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한국 영화보다는 외화가 셌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외화가 부율이 더 셌어요. 네. 배급사는 더 많이 주고 네. 극장은 6대 4를 가져갔는데 왜냐면 옛날에는 뭐 큰 영화들은 다 외화였으니까 한국 그렇죠. 영화는 뭐 돌아온 그렇죠. 홍길동 막 이런 거밖에 없었었잖아요. 막 네. 이상한 영화들 막 그런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이제 한국 좀 영화가 제작비 약한 좀 영화들. 수준이 올라갔죠. 수준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그리고 관객들을 5.5, 땡기는 4.5. 예, 그렇게 그렇죠, 기준이 그렇죠. 생긴 거고요.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초대권에는 발생되는 매출이 없으니까 네, 예, 없어요. 나눠 먹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거는 누가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극장이 뭐 뿌리는 겁니까? 이거는 마케팅 차원에서? 사실 쌈장님 현직에 계시니까 제가요? 극장에? 아, 네. 네, 극장에 계시니까 제조로 하시네요. 네. 네. 학원 제조도 하시고 말씀을 뭐 드리면은 카메라도 고치고 그러시니까. 네, 그렇죠. 카메라도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양사가 계약된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어. 뭐 100장 중에 몇 프로까지는 초대권으로 발행하도록 할 수 있게 한다. 어. 그렇게 해서 집계를 해서 그런 게 초대권이 몇 장이 발행됐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게 서로의 협약된 숫자 안에서 그렇게 발행해가지고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초대권을 주는 걸로는 뭐 돈을 벌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전혀 없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저는 모르겠어요. 업계 전반에는 문제가 되는지 쟤는 업계 전반에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 되게 초대권이 문제가 문제가 되죠. 왜냐면 그래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걸로 만약에 초대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신과 함께를 보면 상관이 없는 건데 만약에 신과 함께를 받아서 시카리오로 뭐 초대권을 썼다. 네. 그럴 수도 그럼 시카리오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극장 초대권이니까. 극장 네, 초대권이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경우는 없는데 경우에 네. 포인트 쌓아서 보시잖아요. 네. 이게 어차피 다른 영화 포인트 쌓아서 새로 나온 영화는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도 또 크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조금 다양성 영화에서 좀 그런 게 문제가 됐었어요. 특히 다양성 영화에서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수 자체, 그 관객수 자체가 작은 것들은 그 100명, 200명이 크잖아요. 1000명 중에 100명인 거와 10,000명 중에 100명인 거랑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그래서 문제인 거죠. 문제가 원래대로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그걸 뭐 포인트나 초대권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이제 돈을 안 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초대권이나 아니면 포인트로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뭐 며칠 남았어요 라던가 뭐 거기 초대권에 뭐 며칠까지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딱 그 시간 남겨가지고 그때 개봉하는 영화들을 대부분 보게 돼 있는데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그래도 이 어떤 이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큰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권으로. 네, 초대권으로 차라리.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개봉주 5일까지는 초대권 발행이 안 됐었어요. 맞아요. 예, 네. 개봉 영화는 초대권 발행이 안 되고 6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초대권이 사용할 수 있게 됐었는데 지금 그런 제약이 없죠. 예, 맞아요. 그것도 좀 이제 큰 한몫을 하는 그러면 거예요. 상대적으로 작은 영화들은 예, 시간 힘들죠. 배정도 못 받고 그렇죠. 관도 적은데 네. 초대권까지 써버리면 초대권이나 포인트로 보면 야 진짜 남는 걸로 개봉 첫 주에 또 예, 첫날에 특히 네. 첫날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극장에 있으니까 문의가 온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 1000명을 들었는데 그 중에 400장인 초대권이라 이거 가능해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작년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이건 좀 심한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니 이게 어떻게 계약을 40%를 한 게 아닐 텐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스템상 처음에는 이제 400장이 됐다가 총 이 관객이 10,000명이 들었다. 그러면 만약에 뭐 10%다 그러면 1,000명까지만 그 초대권이 발행이 되게 막 계속 락이 걸린대요. 근데 그게 이제 초반에 몰려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김프로쇼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좋아해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가급적이면 혹시나 포인트나. 포인트나 이런 걸로 보실 때는 좀 큰 영화를 아낌없이 보시고 저는 그래서 보통 그런 포인트 혹은 그런 초대권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럼 전 마음속에 정해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이걸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깨달은 게 있어요.
드웨인 존슨 형 만나러 갈 때는 항상 포인트를 쓰더라고. 포인트를 쓰거나 아니면 쿠폰을 쓰더라고. 마음이 편해요. 이번에 뵙겠네요. 네. 스카이로. 그렇죠. 이번에 뵙습니다. 네. 그런 건 괜찮아요. 네. 그냥 사실 이런 거 모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조금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영화 제목이 어디서 어떻게 붙여지고 자막은 어떤 과정으로 번역가님들 섭외해서 작업되는지가 궁금하다고. 영화 제목은 이제 마케팅 회의 통해서 정하는 거죠. 배급사와 수입사와 홍보사와 이게 다 다른 경우들 있잖아요. 일단 외화와 한국 영화로 나누시죠. 네. 외화. 외화를 말씀드리면은 외화는 일단 수입사에서 보통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원 사람들이. 그렇죠. 네. 사원분들이 이제 전체 마케팅까지 거기서 담당을 하시는 거죠. 마케팅사 분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거기서 엄청난 지지부진한 회의를 통해서 네, 제목을 뽑아내곤 하죠. 물론 그 여러 가지 제목이 있어요. 한 뭐 많게는 100개까지도 맞아요. 제목이 100개, 나와요. 200개. 예, 200개도 그래요? 있죠. 막 계속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그 회사의 대표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죠. 네, 그렇게 사원 사람만으로. 근데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그 투자 배급사의 마케팅 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정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끝까지 간다가 사실은 원래 무더까지 간다였었거든요. 제목 살렸어요.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제 시나리오 제목, 보통은 이제 다 시나리오 제목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회의할 때 바꿔가지고. 대부분, 바꾸시고 하죠. 근데 무덤까지 간다보다는 끝까지 간다가 훨씬 낫네. 낫죠. 근데 이제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제목을 써서 그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애착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바꾸라고 잘 못 바꾸시고, 그리고 그 순간에는 무덤까지 간다가 더 좋게 느껴져요. 그렇죠. 이게 잘 몰라요. 그렇죠. 헷갈려요. 끝까지 간다는 잘 된 경우고. 그렇죠. 바꿔가지고 약간 한 것도 있나요? 그 외 기타 등등 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 다. 나머지 다. 우리 입에서 안 나온 얘기들 다. 그렇지요. 왜 잘 된 것만 얘기하겠어요? 잘 됐으니까 잘 된 거지요. 나머지 다. 하긴 뭐 그걸 또 콕 집어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상할 수도 있겠네. 영화가 원래 그래요. 영화가 몇 개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생뚱맞게 내가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에서 본 그 어마어마한 시적인 제목이 사실은 우리나라 누구 어떤 직원이 바꾼지 모르는 제목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외화가. 네. 번뜩이 갑자기 나온 영화들이니까. 외국 영화 중에 왜 브라질이라고 원제가 네, 있는 네, 영화 네. 있잖아요. 그게 국내에서는 무슨 제목이었었더라? 아무튼 그 제목도 여인의 음모. 여인의 음모.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바뀌었었고.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을리는 사랑. 네. 그게 그을린 원래 사랑. 그을린이잖아요. 네, 그을린. 그거를 네. 거기 제가 알기로는 고 수입사의 팀장님께서 그을린 하다가 그을리는 단어도 뭔가 멋지긴 한데 그을리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랑을 붙이셨는데 너무 제목이 맞아요. 팍 그치. 붙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때가 사랑 있어요. 없었으면 이상하죠. 네, 사랑 그리고 없었으면 뭐 난 지금 잘못 잘진 제목 중. 생각나는 애니메이션 중에 왜 고녀석 만나겠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있었는데 본연을 만나겠다. 맛이 나겠다. 뭐 그게 이런. 원래 이제 원제로 하면 고녀석 맛있겠다. 였는데 이제 약간 그렇게 이상해. 살짝 바꾼 건데 이상하네. 잘 맞게 잘 지은 제목 중에 네, 하나. 그렇죠. 잘 바꿨네. 이처럼 잘 지은 것만 콕 찍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나머지들은 그러면 못 지은 건 뭐? 나머지 다. 그런 거지요. 이거는 사실 두 분한테 드릴 질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보통 시나리오를 이제 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본. 책을 읽어보면 재밌다 재미없다가 판단하기 힘든가? 캐스팅되기 전 영화의 방향과 기타 등등에 대해 프리미팅을 안 하는 건가? 영화 제목이나 줄거리만 봐도 흥미 떨어지는 영화에만 나오는 배우들이 있다.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군요. 수준 높은 질문이네. 그래서 책으로만 보면 재미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왜 계속 나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가끔 다이소에서 바구니 살 때 있거든요. 필요해서.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정말 필요도 하고 오래 쓸 수도 있고 고르고 고른 것 중에 조금 높은 값을 지불해서도 기꺼이 사고 싶은 바구니가 있는 반면에 지금 일단은 바구니가 없어.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 사야겠다 하면 거기서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그렇죠. 거 아닐까. 제가 어느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영화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야 너는 샤넬백이 있고 그냥 일반 브랜드의 가방이 있으면 똑같은 가격이면 뭘 살래? 근데 이게 이 싸움이랑 똑같더라고요. 제작비와 무슨 모순비와 이런 거랑 다 상관없이 수익가랑 뭐랑 상관없이 그냥 가격은
입장권 똑같은 금액인 거예요. 네,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어떤 영화는 목표 관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영화는 비점이 1000만이기 때문에 1000만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뭐 감독님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비용 배우들 다 그렇게 꾸려야 되는 거고 어떤 영화는 기본적으로 한 뭐 10만, 5만 요런 게 목표 지점이 만들어 놓고 그거에 또 맞게 꾸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좋은 감독님, 좋은 배우 물론 다 좋은 분들이지만 분들은 또 가격이 기본 모시기가 좀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게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예측하는 직업인 것 같거든요. 약간 제가 여태까지 봤던 시나리오 중에 시나리오가 세상에서 완벽한 시나리오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감독과 캐스팅과 뭐 예를 들어서 인랑이다. 그럼 감독도 괜찮고 배우도 괜찮고 원작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한번 잘 개발해 보자.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기 가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잘 안 나온 거죠. 근데 반대로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본을 보고 재밌다 재미없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결과를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잠깐 든 생각인데 네. 왜냐면 아마 그 시나리오를 쓰신 감독님 보통 감독님들 많이 쓰시니까 감독님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쓰셨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들은 네, 대부분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쓰셨고 그 캐스팅도 그 지금 질문 주신 청취자분은 왜 이렇게 캐스팅을 했지라고 했겠지만 그렇죠. 감독님한테 머릿속에 그렸던 뭐가 있는 완벽한 거죠. 캐스팅이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평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독님과의 나의 생각의 간극. 네. 나는 5.0을 드렸으면 감독님과 나는 5칸 먼 거야. 내가 9.0을 드렸으면 1칸 정도 먼 거야. 거의 가까운 거야. 거의 가까운 거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평점이 있는 겁니다. 꿈의 캐스팅이란 건 있잖아요. 있죠. 가능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캐스팅을 하면 항상 배우들이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캐스팅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 네. 예. 어벤져스를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송강호 선배님이 옥수수를 드시고 계시는데 유해진 선배님이 옆에서 낚시를 해요. 아, 좋네요. 그걸 2시간 동안 본다고 해봐. 재밌을 거야. 근데 항상 그렇게 같이 나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섞여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질문자분이 이제 이 깝깝함과 분노가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럼 내가 뭐지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데만 나오는 배우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분은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자기 취향에 맞는 네. 거지. 개취. 그래서 그걸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쩌면 그 배우분이 그런 영화에 나오는 걸 좋아하는 관객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나랑 그 사람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걸 한 건데? 라고 했을 때, 아니, 누가 봐도 좋은 게 있지 않아? 라고 어떤 답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면 약간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냥 제가 볼 때 심플하게 저 배우 별론데 그러면 안 보면 돼요. 그렇지요.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모두 다 인터뷰에 기반한 게 아니라 뇌피셜이잖아요. 그렇지요. 각자 생각이 각자 저희가 경험했던 팩트를 가지고 그렇죠. 뇌피셜을 한 거죠. 네. 대본을 고르는 상황에서는 보면 네. 제가 이제 그거를 배우분들 어떻게 알아가지고 네. 고민하시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보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책을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이게 잘 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싶은 게 있는데 배우분들은 고민하더라고요. 하죠. 네. 왜냐면 그걸로 그분들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깠을 때 이 조건에 이 금액에 그 뒤에 들어온 게 여러 개 있으면 네. 그걸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그렇죠. 이걸 깠을 때 그 뒤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럼요. 그냥 뭐 크게 하자 아니면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거를 진짜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럼요. 이게 자기의 이미지를 생각해가지고 고를 수 있는 배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김프로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제가 김프로 쇼를 지금 6회, 7회째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제일 슬플 때가 그때더라고요. 제가 못 웃겼을 때보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서 말한 분량이 별로 없어. 그런 애가 있어요. 그거 안 들어. 괴로워. 차라리 못 웃긴 게 나아.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나아. 되게 이기적인데요. 모두가 그렇게 이정인 거예요. 그럼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근데 이거 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상영 시간표 배분에 대한 알력이나 로비가 있나요? 좋네요. 그럼 뭐 야, 이것도 알력. 얘기 깊이하면 공정에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두 건 이제 내일 철컹철컹 두 건 끌려갈 것 같은데 알력이나 노비가 있냐라고 질문해 주셨죠. 네. 알력이나 노비가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많이 지금은 있었어요. 없죠. 아, 그래요? 왜 없느냐? 확실히 없어요? 로비라기보단 전 제도라고 할게요. 반대로 좀 얘기해드리면 옛날에는 극장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시간표가 막 이렇게 아마 분산돼서 그러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옛날 같으면 기차 시간표 짝짝짝짝짝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막 산계돼가지고 있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었어요. 왜냐 옛날엔 프린트 시절이거든. 네. 필름을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돌리니까. 필름 자체를 만들어내려는 시간 부족. 네. 뭐 1000개 스크린 불가능해요. 왜냐면 일단 필름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틀 반 걸리거든요. 네. 네. 예전에 한번 네. 얘기하지 않았나요? 방송에서. 그쵸, 그쵸. 저희가? 얼마? 네. 200만 원이요? 300만 원이요? 20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예. 한 통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틀 반과 그 비용이라는 200만 원이 걸려 있으니까 필름이 들어가려면 하루를 상영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할애를 해줘야 돼. 또 두 번째, 뭐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못 들으신 분들 그때 몇 회적 걸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 거는 제도적으로 상영 신고서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상영 맞아요. 신고서. 상영관 신고서라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구청에다 신고를 해야만 상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진짜요? 예. 구청에다가 상영 신고서를 했었어요. 예, 손으로 다 뽑아가지고 가서 그 구청이 또 토요일 일요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요일날 신고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시간표를 못 바꿔요. 그대로 그대로 해야 돼. 신고한 대로 가야 가야 되는 거야. 네. 빵명이어도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예전처럼 해야 돼요. 예전처럼 그럼 그 알력과 로비가 있었던 거잖아. 근데 지금 그게 없어. 구청에 신고 안 합니까? 지금? 없습니다. 예, 자동입니다. 그냥 이제 자동으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진이에서 그런 통합전산망이 진행되면서 예, 그런 제도도 좀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의 알력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극장의 힘이 세다던가 아니면 뭐 특정 배급사의 힘이 세다던가 그런 약간 보이지 않는 알력은 있는데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쌈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예전처럼 어떤 비리나 뭐 이런 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힘싸움이 있는 거죠, 힘싸움. 힘싸움. 네, 힘싸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거고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는 그냥 뭐 거니까. 없을 수 있나요? 돈을 네네네. 가지고 하는 건. 네. 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잘 되고 싶은데 다 잘 될 수는 없다. 맞아요. 네가 잘 되면 네. 내가 안 되고 내가 잘 되면 네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예. 눈치 보고 줄 서기가 제재받아야 되는 범법 행위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자유경제에서는 분명히 다 경쟁 사회인 거니까 네. 있긴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네. 아무래도 질문 주신 분은 네. 원하는 영화를 네. 좀 보기가 힘들다. 그게 아마 질문 중에 또 하나 있었었잖아요. 왜 김해 CGV 그 얘기하신 분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거기서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싶다. 네네. 그게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특정 어떤 CGV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도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잘 되는 영화만 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트 영화라든가 그런 거를 안 트는 걸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거를 보시려면 사실 부산역 앞으로 이사 가셔야죠. 네. 그런 뭐 아트관이 있는 근처를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차를 타고 간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해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약간 팁을 드리자면 한 50명을 모으시면 그리고 이런 영화 보고 싶어요 하면 특정 CGV 사이트에서 본사에다 얘기를 해요. 저 이렇게 뭐 50명 이상 상영하니까 DCP죠. DCP를 이제 다른 배급사에 좀 요청 좀 해주세요 하면 다 내려보내줘요. 네. 이제 단체 관람을 하는 그렇게 경우에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기본적으로 그냥 개봉 때 좀,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 두 편이시고, 하나는 블록버스터고 하나는 작은 영화면, 우선순위를 작은 영화를 먼저 봐주시면, 이제 앞으로 그 자기가 자주 가는 극장에서 그런 영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높아져요. 거예요. 네, 그렇죠. 높아져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비긴 어게인 같은 사태가 자주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극장분들도 가끔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좋은 영화는 어떻게든 살아난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일반 극장 중에 서울에 있는 한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이 원래 중앙에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오타쿠 애니메이션 이런 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쩌다가 한 번을 틀었는데 다른 데선 상영을 안 하고 거기서만 하니까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담당자는 이게 여기서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서야 이제 가끔씩 틀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뭔가 그 어떤 계기를 사실은 이제 극장들이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뭔가를 만들면 충분히 그런 영화들도 상영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뭐 극장 편에서 굳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좌석 점유율이라는 게 이제 큰 극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한 20% 30%대 아니에요? 20%도 안 들죠. 안 되죠. 네. 네, 안 들죠. 잘 들어야 막 성수기 때 뭐 한 40% 왔다 갔다 하고 뭐 40%는 힘들고요. 한 30, 30%, 40%? 30% 되고 평일에도 뭐 10%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치면 100석 있으면 네. 뭐 한 10개 20개 그쵸, 찬다는 텅텅 비는 얘기니까 거예요. 그럼요. 그걸로 하루 종일 계속 돌려야 되는 극장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많이 차는 영화를 해야 그러려고 해야죠. 네. 뭐지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점장님도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멀티플렉스 있기 전에 단관들만 있던 극장들 생각해보면 상태가 더 심각했던 게 그때는 프린트를 가져와가지고 하루에 같은 영화를 한 번 트는 건데 그렇죠. 그 선택을 내가 잘못했다거나 네. 아니면 큰 영화를 못 쏴서 틀면 그래서 극장 문을 닫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장사가 안 된 돼서 거예요. 그 극장이 네. 없어진 거예요. 네. 그때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자유롭게 볼 수 자유롭게 있는 볼 수 있다. 있어진 거죠. 음. 극장 수도 많아졌고. 네. 오히려 네. 그런 소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답변을 해드리니까 뭐 영화와 관련된 극장과 관련된 뭐 배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개편을 맞아가지고 배 감독님하고 넷이서 이제 영화 얘기를 할 텐데 네. 본격적으로 성수기 지나가면서 다음 달에는 할 얘기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고 네.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선생님 모니터링 했는데 내 말수가 적으면 듣기 싫더라 하시니까 저는 착실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네, 저라도 말수를 줄여야 행복하게 네. 만들어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겼던 스코어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네.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는지 타율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네. 다음 달에도 내부자 두 분 모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